덱스업 3D 한국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철입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저희 흡스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흡스 2025 프로덕트 업데이트, 즉 2025년 제품 정보 소개 세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시간은 Q&A까지 약 50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저희 회사 테크소프트 3D를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2024년 작년에 진행된 신기능, 즉 2025년 2025.1.0 버전의 주요 항목 소개와 올해 2025년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신기능 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Q&A가 있습니다. 질문은 여러분 화면상에 채트로 되어 있는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후반부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많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CAD/CAM, CA를 포함한 3D 데이터에 대한 변환, 컴퓨터 시각화를 위한 툴킷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1996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 오레곤주 밴드에 두고 있고 미국 각지 그리고 R&D 센터가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의 거점을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직원 수는 저를 포함해서 160명 정도, 그리고 엔지니어는 그중에 60%, 90명이 있습니다. 저희의 기업의 모토는 하이엔드 3차원 그래픽 기술을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로 고객에 공급하여 고객이 쉽고 단기간에 3D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소프트웨어 B2B의 한 형태로 3차원 프로그램 개발 업무에 어떤 기초 부분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버티컬 마켓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저희가 3D 툴킷 공급처, 즉 언더피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유니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작년에 스핀파이어와 CRM의 인수를 계기로 개발 툴킷 그룹과 애플리케이션 그룹 두 그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툴킷 비즈니스 유니트는 기존과 동일한데요.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유닛은 소프트웨어 개발 니즈는 없지만 3D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엔드 유저용 완성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스텝의 구성은 2대1 정도, 그리고 매출 구성은 3대1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핸들링하는 3D 관련 엔지니어링 업무 플로우는 상단에 표시된 것처럼 데이터 입력, 시각화, 모델링 또는 편집, 그리고 해석과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공유,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이 해당 전 과정에 대한 개발 솔루션을 저희는 거기에 대한 툴킷으로 모든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24년 동안 개발이 진행돼서 2025.1.0에 릴리즈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저희가 평가받고 있는 벌크 스코어라는 평가기관 지표로 고객 만족 및 기술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2024년에 8.3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버그 감소가 전년 대비 11%, 그리고 문제 해결률은 77%, 그리고 현재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보안에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흡시 AI라고 AI를 적용한 다큐멘테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하단에 저희 회사 로고가 있는데 그 프롬프트를 로고를 누르면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AI 프롬프트. 근데 프롬프트의 영문자 기준으로 1000자 이내로 입력을 하면 거기에 적당한 답을 해줍니다. 제가 CSR,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차이점을 문의했습니다. 한글로 질문했더니 이게 자체적으로 다큐멘트를 AI가 뒤져가지고 그 결과를 한글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 두 방식의 어떤 기술적인 비교, 장단점을 손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어떤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각 흡수 모듈에 대한 주요 업그레이드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핵심 제품인 흡수 익스체인지입니다. 흡수 익스체인지의 차별화 특징은 하이스피드, 로우 메모리, 그리고 B랩과 PMI가 업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변환 방식 자체가 변조 방식이 아닌, 트랜슬레이션이 아닌 고유한 어떤 코어 브릿지를 적용해 가지고 일종의 캡슐 형태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업그레이드 기능은 T-정션 제거 기능인데요. 소위 말하면 T자형 정션이라는 것은 두 메쉬 요소가 어떤 꼭지점과 엣지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요소의 엣지 중앙으로 연결될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시각적으로는 구분이 어렵지만 어떤 고품위 렌더링, 여기 보면은 여기 노란 선과 까만색으로 이게 면이 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고품위 렌더링이나 특히 어떤 해석 쪽에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서 완벽하게 하는 후처리 기능입니다. 데모를 보겠습니다. T-정션의 확인은 일반 뷰어 같은 일반 뷰어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는 폴리고니카 모델러의 뷰어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동을 해보면 여기저기 빨간색, 초록색이 보입니다. 이게 다 어떤 에러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T정션 또는 어떤 셀프 인터섹션,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터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와이어프레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어떤 터전 non watertight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죄송합니다. 트러블 메이커인데요. 통상적으로 이 경우에 어떤 CA 솔버를 돌릴 때 이게 어떤 오류를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소위 말하면 땜빵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석 담당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시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T-정션 리무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 15일 릴리즈 버전부터 저희 흡수 익스체인지에서 적용이 돼 가지고 저희 지금 현재 버전은 T-정션을 거의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폴리고니카 뷰어로 봐서 전혀 빨간색 표기가 안 보이죠. 그래서 결국 완벽하게 처리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기능은 JT 모노리틱이라고 인크리멘탈 옵션입니다. 모노리틱이라는 말은 한 덩어리라는 뜻인데요. 통상 어셈블리는 어떤 디렉토리에 많은 복수의 파일이 구성되어서 이걸 접근하는데 JT에서는 한 개의 파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JT는 지미스 주도의 어떤 PLM용 포맷이지만 최근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모두 표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인크리멘탈, 어떤 증분 표시에 유리한 그런 파일 포맷입니다. 데모를 보겠습니다. 전체를 모두 변환하지 않고 어떤 인크리멘탈 옵션을 선택을 해가지고 트리 정보만을 먼저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데이터를 모두 로드한 이후에 쇼 온오프가 아니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소위 말하면 어떤 축차 표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축차 로딩 기능이 어떤 모노리틱 JT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데모를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해석 용도에 필요한 물성치, 피지컬 프로퍼티 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소트로픽 재료가 가지고 있는 영스 모듈러스, 쉐어 모듈러스, 뭐 인장 강도, 뭐 이런 포화성 비, 그다음에 열 팽창 계수 등등 많은 어떤 그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현재 6가지 포맷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카티아, 크레오, NX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읽어서 PRC에 보존하든지 해서 어떤 해석 용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솔리드웍스의 판금 속성 지원인데요.
밴딩할 때 어떤 지정하는 고정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아변제의 어떤 그레인 방향, 입자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밴딩에 해당되는 어떤 링크 아이템이라든가 하는 판금 가공에 필요한 많은 속성을 추가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스텝 APE42의 확장입니다. 릴리즈 2와 3를 지원하는데요. 릴리즈 E3는 특히 이제 어떤 PMI 관련 내용이 많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정식 릴리즈는 올해 4월 10일 출시 완료된 그런 버전으로 현재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몇 가지 클래스는 추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iOS와 Mac의 캐탈리스트 지원입니다. iOS에서 라이노 3D 파일 입력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macOS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인 Mac 카탈리스트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Mac 카탈리스트를 사용하면 아이패드 앱의 Mac 버전을 바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상 간략한 흡수 익스체인지였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흡수 퍼블리시입니다. 아시다시피 퍼블리시는 3D 모델이나 메타데이터, 사진 등이 연계된 3D PDF 문서 포트폴리오 작성 기능입니다. 또는 어떤 HTML로 브라우저에 표시하는 솔루션인데요. 작년에는 아도비하고 협업해서 그동안에 멈춰져 있던 PDF 리더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취약점 강화에 역점을 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흡수 커뮤니케이터입니다. 흡수 커뮤니케이터는 손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3D 웹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개발 엔지니어입니다. 모든 메이저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도록 최적화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웹 개발에 필수적인 컨트롤과 오퍼레이터 등이 웹 뷰어로 제공이 됩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동시에 지원하며 지난 20년 동안 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흡스 커뮤니케이터의 작년도 진행된 주요 업그레이드를 소개하자면 먼저 컴팩트한 코드 관리를 위해서 ES 모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커먼 JS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썼었는데 2024년 4.0부터 ES6 기반의 ES 모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코드 최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먼 JS 모듈은 동기식이지만 ES 모듈은 정적 로딩이기 때문에 필요한 컴포넌트를 로드하고 필요에 따라서 언로드하는 일종의 트리 쉐이킹에 효율적입니다. 또한 어떤 서버 사이드링은 커먼 모듈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ES 모듈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어서 다음 기능은 멀티 캔버스 지원인데요. 화면처럼 예를 들어서 4개로 분할된 뷰에 대해서 각각의 렌더링 특성, 카메라를 독립적으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한 모델 인스턴스 데이터를 여러 캔버스 간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리소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 찾는다든가, 확대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아이템을 강조한다든가 하는 그런 용도로 굉장히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어,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렌더링 속성 자체가 뷰마다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 오퍼레이터도 글로벌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포인트 광원, 그러니까 포인트 라이트죠. 포인트 라이트 소스를 지원하게 됐는데 그림자나 원근감이 강조됨으로써 고급스러운 웹 렌더링 품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흡수 비주얼라이즈입니다. 흡수 비주얼라이즈는 데스크탑과 모바일, AR, VR을 지원하는 저희의 어떤 그래픽 엔진으로 저희 회사의 어떤 코어 프로덕트입니다. 다양한 API를 보유하고 있고 모든 OS 플랫폼을 지원하면서 많은 글로벌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가된 기능으로 볼륨 렌더링 지원입니다.
우선적으로 3DF의 어떤 셀룰러 방식, 세포 방식의 볼륨 렌더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데모를 잠깐 보겠습니다. 셀룰러 볼륨은 쉘이나 엣지, 벌텍스를 비주얼라이즈 데이터베이스 추가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커팅 플레인이나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 셀렉션 등 모든 오퍼레이터는 일반 엔터티하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볼륨 내부를 표시하는 해석용 데이터 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인트 클라우드, 아웃 오브 코어 매핑 API인데요. 그전에는 어떤 그 윈도우 실행 파일 EXE로만 아웃 오브 코어가 가능했는데요. 이 기능을 API로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드는 프로세스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특히 리눅스나 맥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E의 기존 방식은 물론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퍼포먼스 측면의 개선이 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관리하고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리스트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VRAM, 비디오 램 쪽에 어떤 제한이 영향을 줘가지고 퍼포먼스에 어떤 걸림돌이 됐었는데 그거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흡스 루미네이트인데요. 흡스 루미네이트는 사진처럼 어떤 고품위 렌더링을 구현하는 툴킷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이 있는데 작년에 업그레이드한 내용은 맥의 ARM 플랫폼을 지원하게 됐다는 게 어떤 업그레이드된 내용입니다. 다음 순서로 이제 2025년 개발 계획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수 익스체인지 2025입니다. 우선적으로 CAD 포맷에 대한 업데이트 타임라인인데요. 하단이 우리 버전 넘버, 익스체인지 버전 넘버, 그리고 상단이 솔리드웍스, NX, 카티아 등 어떤 주요 CAD의 포맷 버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어떤 흡수 익스체인지는 주요 CAD 데이터의 릴리즈 시점에 종속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폴로우업하는 게 저희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업그레이드 계획으로 현재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USD 라이터입니다. USD는 많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또는 언리얼 엔진 그리고 유니티 등 하이엔드 비주얼라이제이션 제품이나 플랫폼에 사용하는 포맷으로 최근에 USD 파일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D 라이터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베타 버전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그때 되면 USB에 대한 라이팅 어떤 기능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GLTF 확장 계획입니다. GLTF 형식에 관해서는 몇 가지 기능 강화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드라코 압축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임포트 엑스포트 그리고 페이스 속성 등 GLTF에서 남아있는 몇 가지 이슈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리딩 타임 향상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크레어 어셈블리 레이어 지원입니다. 현 버전으로는 파트 레벨 레이어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어셈블리 레벨까지 확장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AEC 건축이라든가 아키텍처,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이런 쪽이죠. 그래서 그 IFC 4.0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IFC 4.3부터 IFC의 대상 범위가 지금까지 어떤 건물뿐만 아니고 교량이나 어떤 도로, 철도, 항만, 수로 등까지 대폭 확대가 됩니다. 동시에 스키마 구조 모듈이라든가 그다음에 GIS 그러니까 뭐죠? GIS 여러 가지 데이터 있죠. 그런 것과의 어떤 상호 운용성 향상 등으로 어떤 토목 관련한 워크플로우에도 이게 어떤 적용이 되는 완성도가 높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IF 4.0을 올해 중에 베타 버전을 만들어서 출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DGN 포맷 지원입니다. DGN은 벤틀리 포맷인데요. 작년에 프리 릴리즈 버전이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만 올해 V7, V8용 버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6가지 종류의 파라메트릭 데이터 그리고 참조 파일 메쉬 등 많은 형상 유형과 속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올 여름까지는 어떤 정식 버전으로 릴리즈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왼쪽 화면이 어떤 흡수 뷰어가 하고 그다음에 벤틀 뷰어에 어떤 표시된 거를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면은 거의 동일한 비주얼라이저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올해 중요한 개발 계획 중 하나가 테셀레이션 커널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 리팩토링입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속도와 품질의 양면에서 대폭 향상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어떤 완벽한 워터타이트 그리고 오픈 페이스 페일리어 제로를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위 디스플레이와 해석용 애플리케이션 양쪽의 대응이 완벽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B랩 데이터도 어떤 가장 좋은 속도로 완벽하게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집중하고 있지만은 속도 향상이 큰 이슈죠. 올해는 매시브 어셈블리를 위해서 멀티코어와 멀티스레드 같은 최신 하드웨어 기능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또 포인트 프로젝션, 지오메트리 분산, 테셀레이션 계산 등에 적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업그레이드 타임라인입니다. 단기는 6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것, 그리고 어, 중기는 1년, 그리고 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크레어 어셈블리 레이어, GLTF, IFC 4.3, 그리고 중기 계획으로는 USB 라이터, 테셀레이션 알고리즘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흡수 커뮤니케이터 2025에 대한 계획입니다. 먼저 화면 표시 속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데이터 로딩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고요. 그 다음에 LOD, 레벨 오브 디테일 관리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드라코 압축 알고리즘을 스트림 캐시에 적용해서 아무래도 파일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NPM 패키지 제공 계획입니다. NPM, 노드 패키지 매니지먼트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첫 단계로는 저희 디벨로퍼 존에서 NPM 패키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NPM 패키지 매니저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API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입니다. API의 구조와 일부 클래스를 간소화해 가지고 표준 API를 리빌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컨셉, 머티리얼이라든가 노드 클래스, 액세스 아이디 등을 도입해서 일부 클래스의 어떤 메소드 수를 많이 줄인다는 그런 목표로 되어 있고 내년도 2026년 첫 번째 버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 제공인데요. 웹 컴포넌트를 기본으로 하는 신규 UI를 새롭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HTML 템플레이트와 CSS 표준도 좀 바꿀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떤 데모 애플리케이션도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좀 더 조금 세련된 룩앤필이 구현할 수 있도록 그걸 하겠습니다.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전보다 좀 깔끔하고 심플한 그런 GU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공되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쉐이더입니다. 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쉐이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어떤 속성을 특정 쉐이딩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열분포의 해석 결과가 좀 더 확연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로봇의 가동 범위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단면과 볼륨 데이터를 연계한다든가 그리고 보다 사실적인 렌더링을 위한 재료 특유의 쉐이더 기능을 생성해서 제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웹GL이었는데 앞으로 웹GU로 전환하는 것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고객이 요망한 리퀘스트 항목의 일부입니다. 먼저 파티별로 렌더링 모드. 하나는 와이어프레임이고 하나는 뭐 일반 모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별도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치수나 PMI가 어떤 좀 더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PMI가 이렇게 돌려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거를 항상 표시되도록 자동 플립해서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서 보이게 하는 마찬가지 어떤 흡수 커뮤니케이터로 만든 마크업도 자동 플립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플랫폼 지원입니다. 리눅스 ARM을 4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버로 활용하고 있는 Node.js 버전도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저희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어, 단기, 중기, 장기에 나눠서 장기는 신규 UI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그리고 API 개선 적용 그리고 리눅스 ALM이 들어있고요. 중기로는 npm 패키지화 그리고 바디별로 아까 이제 파트별로 렌더링 모드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 그리고 커스텀 쉐이더 그리고 속도 개선이 들어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웹 GPU도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흡수 비주얼라이즈에 대한 2025년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항상 속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초 표시까지 로딩 타임, 즉 오버헤드 타임의 단축이 굉장히 큰 저희의 어떤 목표입니다. 그 방안으로 인스턴스 시간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캐시 소요 메모리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병렬 처리 개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픽 엔진 업데이트입니다. 최근에 라지 사이즈 대규모 모델이 많죠. 그것에 대한 어떤 고속 시각화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 통합 쉐이더 라이브러리를 적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드라이버 이용하고 쉐이더 랭귀지를 적용하는 그런 계획을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흡수 비주얼라이즈의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드웨어 및 아키텍처 그리고 새로운 드라이버로 하이스피드 렌더링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까 소개했던 3DF에 적용된 볼륨 렌더링 기능을 HPS에도 이식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점에 적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포인트 클라우드용 아웃 오브 코어를 리눅스와 맥 OS 버전에도 포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밀집도 인텐시티와 RGB 컬러도 추가를 하고 .57, .las 등의 새로운 파일 타입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과 포맷 인터페이스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별 업그레이드 타임라인을 보면 단기로 셀룰러 볼륨의 HBS 이식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퍼포먼스 그다음에 포맷 플랫폼 OOC에 대한 리눅스 iOS 적용 C# 인터페이스 등이 어, 현재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흡수 루미네이트의 계획인데요. 현재 타임라인은 없고 비주얼라이저하고의 인터랙션 그리고 고품질 렌더링의 리얼타임 스피드 업을 갖다 좀 더 고속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소개할 내용인데요. 저희 어떤 제품 통합에 관련돼서 저희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식 발표 시점은 2025년 9월입니다. 근데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먼저 흡수 익스체인지와 퍼블리시의 통합입니다. 개발자분은 아시겠지만 익스체인지와 퍼블리시는 개발 환경이 동일합니다. 이를 흡수 익스체인지로 완전히 통합합니다. 결국은 어떤 퍼블리시라는 명칭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흡수 비주얼라이즈, 흡수 커뮤니케이터, 흡수 루미네이트가 흡수 비주얼라이즈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터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흡수 비주얼라이저라는 명칭만 남게 되는데요. 그 대신 어떤 데스크탑용과 웹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흡수 루미네이트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제품 포트폴리오에서는 사라지는데 이 내용은 흡수 비주얼라이즈의 데스크탑 어떤 API에 모두 흡수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시트론이라는 명칭의 해석용 툴킷이 어떤 앞으로 흡스라는 명칭으로 일괄 통합이 돼가지고 시트론 억세스는 흡수 억세스로 그리고 어, 시트론 메쉬는 흡수 메쉬, 시트론 솔버는 흡수 솔브, 그리고 시트론 인비전은 흡수 인비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새로운 툴킷의 어떤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흡수의 이름의 해석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CAE의 각종 포맷의 리드라이팅이 가능한 툴킷 흡수 억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CAE 포스트 프로세서 비주얼라이즈 개발용 툴킷인 물론 데스크탑과 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흡수 인비전이라는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와 볼륨을 대상으로 FEM용 메쉬를 생성해주는 흡수 메쉬 그리고 구조 해석과 열 해석용 선형 해석 솔버, 흡수 솔브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소개해드린 해석 툴kit에 대한 작년에 진행됐던 신기능과 앞으로의 2025년 개발 계획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수 메쉬인데요. 서피스 메쉬 생성을 위한 멀티 스레드가 적용됐습니다. 우측 표시와 같은 어떤 분할 처리를 통해서 메시 속도가 대폭 향상됐는데요.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이거는 뭐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은 싱글 스레드인 경우에 어떤 52분 걸리던 것을 어떤 32 스레드를 적용해서 3분 15초 만에 어떤 메쉬가 완성되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겠습니다. 결국 멀티 스레드 기능으로 인해서 매우 어떤 스피드 측면에서 양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내부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많이 어떤 업그레이드한 그런 결과와 동시에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분할점을 한다든가 하는 알고리즘 변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흡수 인비전에 웹 버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뷰 내에서 여러 가지 사용자 인터랙션을 위해서 추가를 했는데요. 마우스와 키보드 조합으로 오퍼레이션이 되어 있죠. 이거를 어떤 매니플레이터를 통한 이동, 회전, 줌 등의 어떤 보다 인터랙티브한 대화형의 어떤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데모를 잠깐 보시면 왼쪽부터 매니플레이터를 활용한 예를 들어서 어떤 단면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동한다든가 돌린다든가 하는 그런 용도의 굉장히 그전에는 패널에서 지정을 했었는데 이제 바로 찍어가지고 직접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커팅 플레인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어떤 셀렉션 여러 가지 박스, 볼륨 박스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박스에 대한 어떤 선택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다 어떤 오퍼레이터를 적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일종의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이 가능하도록 매니플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찍어서 움직이면 쉽게 어, 어떤 형태를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흡수 익스체인지에는 어떤 리딩 기능을 어떤 플러그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고유의 포맷을 다른 포맷, 예를 들어서 아바쿠스라든가 뭐 어떤 엔시스, 나스랑 같은 어떤 다른 포맷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 액세스의 내부 데이터 구조를 참조해서 일반적인 범용적인 유한 요소, FEM 데이터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든가 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플러그인은 어떤 흡수 인비전으로도 재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흡수 익스체인지의 신규 포맷 지원입니다. 어, 앞에 플러그인 구조를 사용해서 새로운 포맷을 대응을 했는데요. 먼저 BTU 포맷으로 VTK 툴킷의 어떤 언스트럭처드 비구조화 그리드 포맷을 지원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픈폼 리더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픈폼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멀티 스레드 적용으로 3배에서 5배 속도가 향상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흡수 솔브의 개선 방향입니다. 올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아닙니다. 흡수 솔브인데요. 예. 솔브는 지금까지 어떤 크게 업그레이드보다는 벤치마크 결과가 다큐멘트에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솔브가 실제로 쓸만한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어떤 의료기기나 항공, 우주 산업 등 개선 정밀도가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경우에 참조하시라고 제공하게 됐습니다. 현재 벤치마크는 업계 표준은 네이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흡수 솔브와 다른 솔버를 공평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최초로 공개해가지고 매 버전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흡수 협석 제품의 올해 개발 계획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수 액세스인데요. NCS의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인 DPF를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NCS 포맷과의 어떤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티브 NCS 리더 장착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NCS 솔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CS 모션, NCS 메카니컬, 그리고 이어서 에르스타이나까지 추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DPF가 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포맷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 액세스, 메쉬, 솔브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먼저 C++ API를 제공하겠습니다. 인비전에서는 이미 제공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네 가지 모듈 자체가 해석 전용 일관된 제품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두 C++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이썬 바인딩입니다. 파이썬은 뭐 AI의 추세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해석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하기 위한 열쇠라고 볼 수가 있죠. 인비전에서는 이미 파이썬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 굉장히 어떤 효율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흡수 액세스 등에도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인 해석 업무 플로우 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비전 흡수 익스체인지의 브릿지 확장 계획입니다. 인비전에는 흡수 익스체인지 브릿지를 통해서 여러 캐드 데이터를 가져와서 형상이라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퍼티 정보를 프리 프로세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저희가 강화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 세팅에 용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CAD 서피스나 FEM 메쉬의 어떤 매핑이 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자체가 훨씬 더 편리해지고 정확해지는 그런 장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업그레이드 기능인데요. 저희가 어떤 gRPC를 활용한 인비전 스트리머입니다. gRPC는 구글에서 개발한 RPC인데요.
일종의 어떤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로 양방향의 스트리밍에 어떤 적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웹용 스트리밍 데이터를 데스크탑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저희 인비전 스트리머의 개발 목적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든 어떤 소스라든가 그런 리소스를 웹 버전과 연결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스크톱 프로그램에 축적된 어떤 리소스를 활용함으로써 웹 버전 전환에 소요된 시간도 단축하고 개발 공수를 효율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는 백그라운드 실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앞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그죠? 고객은 그거를 크게 인식하지 않고 오퍼레이션만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아키텍처, 인비전 CA 스트리머에 대한 아키텍처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데스크탑의 화면 구성은 UI, 유저 인터페이스와 그래픽 캔버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모든 명령 자체는 해당 내 애플리케이션에서 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튼 등의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메뉴로 명령을 보내면 데스크탑에 대한 어떤 애플리케이션 로직이 그 명령을 수행을 해가지고 필요한 비주얼라이즈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해가지고 화면에 쏴주죠. 예를 들어서 온도 분포를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지점이 고온인지 어떤 지점은 높지 않은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렌더링 결과를 만들고 여기에 어떤 컨투어, 온도 컨투어라든가 이런 걸 표시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이 수행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거를 어떤 클라이언트 잠깐만요. 이거를 클라이언트 서버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물론 데스크탑과 동일한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그래픽 캔버스가 있는데요. 이 클라이언트 명령을 서버 쪽으로 보내가지고 기본적으로 유저 인터랙션을 일종의 서버에다 보내면 서버가 그 명령을 처리해가지고 필요한 렌더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클라이언트에 돌려주는 클라이언트 서버의 구조의 형태로 아까 만들었던 데스크탑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써가지고 결국은 클라이언트에서 요구하는 명령을 서버가 수행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리밍 데이터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다시 보내주는 이 스트림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활용하는 데스크탑에서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어, 저희가 스트리머, 인비전 스트리머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비전 스트리머 데모인데요. 인비전 데스크탑 프로그램인 어떤 시트런 어널라이저에 대한 로직을 사용해 가지고 인비전 스트리머가 웹 애플리케이션과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의 연동을 보여주는 그런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웹뷰어의 지오메트리 생성 데모인데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지정한 모델이 왼쪽에서는 모델을 지정하고 이거를 웹상에서 모델이 올라오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을 일단 하이드 시키고 웹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GUI 오퍼레이션, 메뉴를 선택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오퍼레이터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결과가 어, 나중에 어떤 스트리머를 통해서 데스크탑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라스트 스테이트가 선택이 됐는데요. 어, 여러 가지 어떤 오퍼레이션을 웹상에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웹상에서 구현되는 것은 여러 고객이 그래서 웹상에서 어떤 오퍼레이션 자체를 이거를 데스크탑 쪽으로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와이어프레임, 뭐 칼라바, 그다음에 뭐
절단면이라든가 이런 걸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응용 표시 등등의 메뉴 오퍼레이션을 실행하면 이 내용 자체가 데스크탑으로 넘어가서 음, 동일한 형태의 결과 데이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떤 RPC를 통한 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데스크탑으로 만들어져 있는 많은 소스를 바로 웹 쪽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쪽 다 그 어떤 콜라보레이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면 물론 해석뿐만 아니고 다른 용도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번 달에 릴리즈될 예정인데 현재 베타 버전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follow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상당히 서둘러서 말해가지고 시간이 좀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했는데요. 흡스 일단 해석 관련한 업데이트 타임라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상측에는 인비전 쪽이고 하측에 액세스 메시 솔브에 대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CA 스트리머가 5월 달에 3.2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 익스체인지 브릿지 메쉬 매핑이 가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NGS, DPF 등등은 올 초, 그다음에 C++ API, 파이썬 바인딩 이런 형태로 지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설명은 다 끝났는데요. 잠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이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 먼저 네이펜스인데 월드 콩그레스 2025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이벤트로 6월 4일, 5일 프랑스 리옹에서 저희 흡스 서미트가 개최가 됩니다. 혹시 뭐 프랑스 출장을 가시거나 하면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제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은 다 설명을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어떤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 없는데요. 혹시 오늘 뭐 채팅창에 질문을 안 하시더라도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그 한 분 한 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다 잘 아시죠? 다른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웨비나 거의 뭐 종료될 시점인데 웨비나 끝나면 참가자 설문이 날아갈 겁니다. 응답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유튜브 내용은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 주 내에 곧 유튜브 URL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저희 PPT 데크도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저희 흡스 2025 제품 업그레이드 한국 섹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온오프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